안녕하십니까. EBS 기능교실 인테리어 편의 백지현입니다. 2주에 걸쳐 주거 공간의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 개인 공간인 침실과 욕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거 공간의 어린이방과 공부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한둘인 가정이 보통인데요. 자녀가 적게 있는 만큼 자녀의 방을 인테리어하는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방의 경우 수험생과 대학생을 구별하여 인테리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공부방의 추세는 풍수를 이용한 인테리어인데요. 자녀의 건강까지 고려한 세심한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방의 경우 어린이의 연령과 정서를 고려하여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린이가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인테리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부방 인테리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족 구성원 중 자녀가 입시생인지 아니면 대학생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좀 더 개성을 존중하고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고, 입시생의 경우에는 요즘 유행하는 풍수 인테리어를 적용해서 가구의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공부방은 전체 주거 공간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공부방은 아무래도 주거에서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에서 동선을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이쪽이 현재 노모방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안방의 위치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이 두 군데의 방이 남는데 이 두 군데의 방 중에서는 북쪽의 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쪽의 방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남쪽의 방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빛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빛을 받는 시간이 적고 일조량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북쪽 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방의 위치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공부방에 들어가야 할 가구들의 수입니다. 일단 공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는 학생이 사용하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책장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배치한 후에 나머지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위치에 보면은 북쪽에 발코니를 면하고 있어서 이 발코니는 지금 이 노모방과 공용으로 쓰면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다용도실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코니 부분에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소음이라든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쪽 발코니 부분의 창 쪽은 가급적이면은 많이 오픈을 안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째 제일 먼저 위치를 잡는 것이 공부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상입니다. 책상 같은 경우는 이 출입구를 바라보는 쪽에 책상을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방의 위치에서는 책상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이 정도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방 중앙에 놓게 되면은 전체적인 공간 레이아웃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정되게 벽 쪽으로 붙여서 배치를 하되 창가를 등지고 의자를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침대의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선 풍수 인테리어에서 말하는 침실의 위치는 방 중앙 쪽이 좋습니다. 하지만 방 중앙 쪽에 이렇게 침실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책상과 침대가 겹쳐서 동선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에 학생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침대의 위치는 좀 더 이쪽으로 붙이거나 아니면은 책상과 침대의 사이즈를 봐서 이 옆쪽으로 붙이는 계획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책장은 지금 출입문이 밖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이쪽 벽면을 활용을 하면은 겹쳐지기 때문에 이쪽 벽면보다는 이쪽 벽면이나 이쪽 벽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책상과 책장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책상과 이 벽체 부분의 짜투리 공간을 활용을 해서 책장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침대와 책상과 책장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자녀가 원하는 다른 자녀의 소품들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그러한 배치를 하는 그 옷장 같은 거를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도면의 드로잉을 통해서 대략적인 가구의 위치가 선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CAD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이즈와 이 방에 가구가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세부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도면을 통해서 이 스케일에 이 공간이 정확히 맞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이 창가 쪽, 오른쪽 이 부분을 활용해서 책상을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 작업을 통해 공간 배치가 끝나면 CAD 작업을 해서 실제와 같이 가구를 배치시키는데요. 공부방의 경우 책상의 배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상은 일반적으로 넓이 700mm, 길이 1200mm의 책상을 배치시킵니다. 책상의 옆에는 책장을 배치시키는데요. 책장의 위치는 책상과 가장 가깝게 배치시켜 동선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공부방은 풍수 인테리어를